지난 주말 잘 보내셨나요? 주말의 시작을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스포츠24 류주인입니다. 2014 브라질 월드컵 이제 시작됐습니다. 우리의 목표 원정 첫 8강 진출인데요. 하지만 8강 도전에 앞서 조별리그라는 관문 잘 통과해야겠죠. 지피지기면 100전 100승이라고 했습니다. 8강에 앞서서요. H조에 대해 잘 알아야 할 텐데요. 대한민국과 같은 조에는 어떤 선수들이 있고 또 누구를 경계해야 할지 4인 4색 H조의 에이스들을 비교해봤습니다. 함께 하시죠. 피파 랭킹 11위, 깜짝 우승 후보로까지 꼽히는 벨기에엔 스타 군단이라고 불릴 만큼 젊고 재능 있는 선수들이 많은데요. 그중에서도 가장 주목받고 있는 골잡이는 에당 아자르입니다. 17살에 성인 국가대표가 될 정도로 일찍부터 재능을 인정받았습니다. 프랑스 리그에서 2년 연속 MVP를 차지한 뒤 2년 전부터는 잉글랜드의 명문 첼시에서 뛰고 있는데요. 측면 공격수나 공격형 미드필더가 포지션이지만 올 시즌 리그에서 14골을 터뜨려 팀 내 최다 득점까지 기록했습니다. 안정되고 빠른 드리블, 창의적인 패스가 일품이고 벨기에 공격 전술의 핵심입니다. 홍명보의 경기 대상 1순위 아자르를 기억해 두십시오. 개인의 능력보다는 팀 조직력을 중시하는 러시아엔 유일하게 월드컵을 경험한 케자르코프를 막아야 합니다. 러시아 리그 제니트의 북박이 공격수로 200골 이상을 기록했고 A매치에서도 79경기에 나와 25골을 터뜨렸습니다. 월드컵 유럽 예선에서도 10경기에서 5골을 넣으며 팀을 브라질로 이끌었습니다. 176cm, 76kg으로 신체 조건이 뛰어나거나 스피드가 뛰어나진 않지만 위치 선정 능력과 골 냄새를 맡는 킬러 본능만큼은 팀 내에서 최고입니다. 알제리의 지단이라고 불리우는 헤굴리는 지단과 같은 민머리는 물론이고 실력까지 지단과 판박이라는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헤굴리는 프랑스에서 태어나 프랑스 청소년 대표를 거쳤지만 부모의 조국을 택한 선수입니다. 스페인의 명문 발렌시아에서 주전 공격수로 활약하며 프리메라 리가와 유로파 리그에서 여러 차례 멋진 골을 넣었습니다. 스피드와 발재간을 이용한 1대1 돌파, 그리고 슈팅 능력까지 겸비했습니다. 우리 수비 조심 또 조심해야겠죠. 그렇다면 우리 대표팀의 에이스는 누구일까요? 손세이셔널 손흥민을 꼽을 수 있습니다. 독일 분데스리가에서 2년 연속 두 자릿수 득점을 올리며 유럽에서도 주목받는 공격수로 성장했습니다. 폭발적인 스피드를 이용한 공간 창출 능력, 두 발을 자유자재로 활용한 득점력은 현재 대표팀에서 최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표팀의 공격진이 약화된 상황에서 손흥민에게 거는 기대는 클 수밖에 없습니다. 꿈의 무대 월드컵에서 4인 4색 H조 각 팀의 골잡이들이 16강을 넘어 더 높은 곳까지 오르겠다는 똑같은 꿈을 꾸고 있습니다. 과연 누구의 꿈이 현실이 될까요? 네, 다양한 의견이 있어 더 재미있습니다. 3인의 피리뷰 3세판 시간입니다. 오늘은 월드컵 시즌에 맞춰서요. 축구 기자 두 분 모셨습니다. 허재원, 최용석 기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개막전 경기 보셨나요? 정말 개최국답게 크로아티아를 브라질이 3대1로 완전히 눌렀는데요. 경기 어떻게 보셨나요? 네, 브라질이 월드컵 지금까지 역사 중에서 개막전을 4번을 치렀어요. 그중에 이제 3승 1무째를 기록한 건데 한 번도 지지 않는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네. 역전골이 된 페널티킥이 나오는 장면에서는 조금 아쉬웠죠. 심판 판정이 논란이 있었고 아시아인 최초로 개막전 주심을 맡은 니시무라 심판에 대한 좀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건 좀 아쉽긴 했지만 곧이어 터진 브라질의 오스카 선수의 쐐기골 정말 멋있었죠. 네. 왜 승리를 할 수밖에 없는지 그런 자격을 알려주는 골이었습니다. 이 선수의 발끝에 집중하셨던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신성 네이마르 정말 말 그대로 제대로 몸값을 했거든요. 예, 이 네이마르 선수 사실 이 호날두 선수하고 메시 선수의 뒤를 이어서 이 세계 축구계를 이끌어갈 준비된 스타 선수입니다. 지난해 5월 우리 돈으로 약 730억 원이라는 거액의 이적료를 기록하면서 스페인의 FC 바르셀로나로 이적을 했고요. 또 지난해 출전한 컨페더레이션스컵에서 브라질이 우승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면서 자신의 가치를 입증했습니다.
지난 시즌 허벅지 부상으로 결장이 잦았던 메시의 공백을 훌륭하게 메우면서 팬들 속에 자신의 기량을 각인시켰고 20대 후반인 메시, 호날두 선수도 들어올지 못한 월드컵을 23세 네이마르 선수가 들어올릴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이제 브라질과 크로아티아의 개막전을 시작으로요. 화끈하게 시작된 지구촌 축제 마음껏 즐기시길 바라면서요. 축구 3세판 이어가겠습니다. 함께 하시죠. 네, 이번 주 축구 3세판 브라질 월드컵의 빅매치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한민국과 러시아의 수요일 맞대결부터 살펴볼 텐데요. 마음 같아서는 대한민국 막 이렇게 하면서 시작하고 싶은데 두 분이 쑥스러워할 것 같아서요. 바로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러시아의 전력 수지 만만치 않죠? 러시아의 전력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 그 이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굉장히 강한 팀이고 엔트리 23명이 모두 국내파인데요. 러시아 리그에서 자주 만난 선수들이기 때문에 눈빛만 봐도 서로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모두 알 정도로 조직력이 아주 뛰어납니다. 네. 이런 끈끈한 조직력을 바탕으로 유럽 지역 예선에서는 포르투갈을 따돌렸어요. 그래서 일찌감치 본선행을 확정을 했고요. 안정된 포백 라인을 중심으로 그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전술이 세계적인 수준입니다. 케르자코프, 코코린이 나서는 공격 라인도 굉장히 위력적이고 18살 때부터 대표팀 유니폼을 입었죠. 골키퍼 아킨페예프 선수도 굉장히 안정적입니다. 여기에다가 팀 분위기가 상승 곡선을 계속 그리고 있고 세계적인 명장 카펠로 감독의 전술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느슨한 조직력이 가장 큰 약점으로 꼽히는데요. 수비진의 집중력, 미드필드의 압박, 공격진의 결정력 모두 좀 부족합니다. 튀니지와 가나에 연패를 당하면서 사기가 꺾인 것도 우려가 되는 점이고요. 러시아의 수비진이 상대적으로 스피드가 떨어지기 때문에 손흥민과 이청용을 활용한 측면 역습을 노려야겠습니다. 기성용과 한국영, 구자철 등 이런 미드필더들은 볼을 잡는 시간을 최대한 줄여야겠는데요. 볼 터치가 길어지면서 상대 압박 수비에 소유권을 내주는 모습이 너무 자주 보입니다. 그리고 박주영 선수의 부진, 좀 마땅한 해결책이 없어 보이는데요. 볼을 잡지 않고 있을 때 문전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움직여야겠습니다. 경기가 열리는 쿠이아바가 덥고 습한 날씨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약간 유리합니다. 하지만 객관적인 전력의 차이를 부정할 수는 없겠죠. 러시아의 승리를 예상합니다. 네, 허재환 기자는 러시아의 승리를 예상해 주셨는데요. 그래도 우리나라입니다. 저는 희망적인 의견도 좀 듣고 싶거든요. 최영석 기자, 어떻게 보세요? 예, 허재원 기자 말씀대로 네. 러시아가 조직력이 굉장히 좋고 선수들의 기량도 뛰어납니다. 하지만 약점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전 좀 한 가지 포인트를 잡고 있는 게 이 러시아의 대표팀 주장을 맡았던 로만 시르코프 선수의 부상 결장인데요. 이 선수가 월드컵을 준비하는 단계에서 최종 엔트리에 선발이 됐는데 아킬레스건 부상으로 중도에 탈락을 했습니다. 네. 러시아의 공격을 책임지는 선수이고 러시아가 공격 작업을 시작할 때 시발점 역할을 했던 선수였기 때문에 이 시르코프가 빠졌다는 것은 러시아에게 큰 타격을 줄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공격 쪽에서는 힘을 발휘하기가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을 감안하면 한국이 승리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개인적으로는 좀 월드컵에서 골을 맛을 봐본 박주영, 이청용 선수 등이 해결사 역할을 해주면서 팀에 좀 활기를 불어넣어줬으면 하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 최영석 기자의 희망적인 분석에 마음을 걸고 싶은데요. 러시아전에 대한 3명의 기자 종합평은 어땠을까요? 한꺼번에 살펴보겠습니다. 네, 역시나 객관적인 전력에서 앞서는 러시아가 우세하다는 평가입니다. 허재원, 우충원 기자가 철벽 수비, 변비 축구로 표현하면서 러시아의 완벽 수비를 칭찬했고요. 최영석 기자가 애국심을 발휘해 한국의 손을 들어줬지만 공 개수는 2개로 약간 자신 없는 예상을 해주셨습니다. 네, 한국과 같은 조에 속한 벨기에와 알제리 18일 오전 1시 맞대결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조별리그 상대이기 때문에 이 경기에 많은 축구 팬들의 관심이 모이고 있는 것 같은데요. 경기 어떻게 분석하세요? 네, 아무래도 이 벨기에, 알제리하고 이제 한국이 경기를 치를 거기 때문에 네. 이 경기를 두 팀이 어떤 모습으로 치르냐에 한국 팬들도 많은 관심을 갖고 지켜볼 것으로 보입니다. 상대 전적에서는 1승 1무로 벨기에가 앞서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의 맞대결은 2003년 2월에 있었는데요. 벨기에가 3대1로 승리를 했습니다. 먼저 벨기에를 살펴보면 H조의 강력한 1위 후보입니다. 월드컵에 출전해본 경험이 있는 선수는 거의 없지만 전력만큼은 매우 탄탄합니다. 대부분의 선수들이 유럽 빅리그에서 뛰고 있는데요.
뭐 클럽 이름만 들어도 첼시, 맨시티, 맨유, 아스널, 리버풀 등 쉽게 말하면 이 초호화 멤버를 꾸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제리는 객관적인 전력에서는 벨기에보다 다소 뒤진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평가전을 통해서 굉장히 저력이 있다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팀의 특성은 아프리카 팀들과 마찬가지로 개인기가 좋고 파워가 뛰어난 선수들이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으로 볼 수 있고 또 마찬가지로 유럽에서 뛰고 있는 선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알제리의 할릴 호지치 감독은 강도 높은 훈련으로 선수들에게 팀워크의 중요성을 심어놓았다는 점을 좀 눈여겨봐야 될 것 같은데요. 월드컵을 앞두고 치른 평가전에서 조직력이 매우 좋았습니다. 발렌시아 소속의 공격수 페굴리 선수를 눈여겨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경기에서는 벨기에가 승리를 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루카쿠, 아장 에자르, 그다음에 케빈 미랄라스로 구성된 공격 라인이 굉장히 좋고요. 이 선을 책임지는 마루안 펠라인이 악셀 비체 선수 등은 공격력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네. 이제 뭐 조커 역할을 맡고 있는 야누자이, 덴벨레 선수 등까지 갖췄기 때문에 알제리가 팀워크가 좋다고 할지언정 이 벨기에의 막강한 그리고 화려한 공격수들을 막아내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전체적으로 벨기에에게 조금 더 높은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네, 러시아와 대한민국의 경기가 수비 대결이라면 알제리와 벨기에의 대결은 공격 대결이 될 것 같은데요. 3세판 예상은 어떨까요? 함께 보시죠. 네, 3세판 예측으로는 벨기에의 공격이 압도적으로 앞선다는 평가입니다. 모두 벨기에의 승리에 공 3개 이상씩을 주셨고요. 허재원 기자는 황금 세대를, 우충원 기자 0.1톤의 루카쿠를 앞세워 벨기에의 승리가 유력하다고 평했습니다. 또 최영석 기자는요, 한 단계도 아닌 2단계나 앞선 벨기에가 유리하다는 한줄평 해주셨네요. 네, 벨기에 초호화 멤버 중에서도 100kg의 루카쿠를 콕 집어서 칭찬을 해주셨어요. 벨기에 루카쿠 어떤 선수예요? 이 루카쿠 선수 직접 외모를 보면 네. 마치 이종격 쪽의 선수 같습니다. 굉장히 무섭게 그리고 유람하게 생겼는데 네. 이 선수 수비수들이 웃김만 스쳐도 나가 떨어질 정도로 굉장한 파워를 지니고 있고 실제로 우리나라 선수들도 벨기에 팀에서 가장 무서운 선수로 루카쿠를 지금 지목을 하고 있을 정도로 네. 우리나라 선수들이 막기가 굉장히 쉽지 않을 선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월드컵에서도 아주 큰 위력을 발휘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이번에는 자존심을 건 두 팀의 대결입니다. D조의 잉글랜드, 이탈리아전 내일 오전 6시에 열리게 되는데요. FIFA 랭킹도 이 두 팀, 이탈리아가 9위고 잉글랜드가 10위입니다. 경기 어떻게 보세요? 예, 상대 전적에서는 9승 7무 8패로 이탈리아가 근소하게 앞서고 있습니다. 근데 뭐 워낙 많은 경기를 치렀기 때문에 뭐 이 승패만으로 누가 앞선다라고 평가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피파 랭킹으로 보나 상대전적으로 보나 큰 차이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두 팀 모두 8강 이상의 성적을 거둘 수 있는 상위권 전력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특히 잉글랜드와 이탈리아 모두 수비의 강점을 갖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경기의 가장 큰 관전 포인트는 이탈리아 미드필더 안드레이 피를로 선수를 잉글랜드가 과연 어떻게 막느냐인데요. 맨유의 레전드라고 할 수 있죠. 폴 스콜스 선수가 이 경기를 앞두고 전망을 했는데 잉글랜드가 이탈리아를 꺾으려면 박지성을 데려와야 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네. 그 이유는 박지성 선수가 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서 뛸 때 네. AC 밀란과의 챔피언스리그 경기에서 이 필로 선수를 그림자 마크를 해서 팀 승리하는 데 큰 기여를 하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 잉글랜드 대표팀에서는 박지성 같은 선수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였는데 네. 스티븐 제라드 선수하고 데니 웰백 선수가 박지성 선수의 역할을 맡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경기에서는 무승부가 유력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팀 모두 수비와 미드필더가 두텁기 때문에 많은 골이 나기 어렵다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또 이 경기가 조별리그인데 첫 경기부터 강한 상대가 맞붙었습니다. 때문에 두 팀 모두 조심스럽게 경기 운영을 할 가능성이 있어서 비길 가능성이 크다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대결을 할 때마다요, 100재미를 줬던 잉글랜드와 이탈리아의 경기, 이번에는 어떤 결과가 나올지 기대하면서요, 3세판 예상 함께 보시죠. 네, 역시나 월드컵에 강한 이탈리아에 많은 표가 나왔습니다. 허재원 기자, 잉글랜드를 빛바랜 축구 명가라며 아쉬워했고요. 우충원 기자, 겁먹던 잉글랜드, 이탈리아의 앙대요라는 귀여운 한 줄 평 주셨습니다. 또 최영석 기자는요, 수비에 강한 두 팀이 무승부를 거둘 거라고 예측해 주셨네요. 네, 우충원 기자가 잉글랜드한테 겁먹던 축구라고 했어요. 이거 어떤 의미예요? 약간 좀 허세가 몸에 배어 있다는 뜻일 텐데
약간 좀 축구 종가라는 좀 자존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가 워낙 잘 나가기 때문에 그렇죠. 선수들 모두 좀 자부심이 좀 너무 지나치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런 자부심이 경기에 좀 그대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워낙 연봉도 많이 받고 있고 자국 리그의 인기도 높기 때문에 국제 경기 A매치에서 조금 몸을 사려가면서 경기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보이고 있습니다. 네, 돌아오는 화요일 펼쳐진 경기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승 후보끼리의 맞대결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호날두의 포르투갈 창과 노이어의 독일 방패가 정면 대결을 합니다. 경기 어떻게 보시나요? 네, 독일이 지난 3번의 월드컵에서 모두 4강에 들었습니다. 준우승을 한번 차지했고 3위를 2번을 차지했는데 비록 우승을 한 번도 하지 못했지만 자타공인 최강의 전력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번 월드컵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베스트 11 모두 좀처럼 빈틈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노이어 골키퍼는 말할 것도 없고요. 훈멜스와 메르테자커 그리고 보아텐과 필립 람까지 버티는 수비진이 브라질과 함께 이번 대회 최강으로 꼽힙니다. 미드필드는 더 화려하죠. 외칠과 마리오 괴체 그리고 토니 크로스와 캐디라, 슈를레, 슈바인슈타까지 강점과 특색을 지닌 선수들이 질비합니다. 그리고 관록의 클로제 그리고 요즘 가장 뜨거운 토마스 윌러까지 이루는 공격진도 가공할 위력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서 포르투갈은 독일에 비해서 선수 면면은 다소 뒤처집니다. 하지만 그 모든 걸 뒤집을 수 있는 한 명의 슈퍼스타 크리스티아노 호날두가 있습니다. 호날두는 메시와 함께 세계 최강의 득점력을 자랑하는데요. 폭발적인 드리블과 파괴력 넘치는 슈팅은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을 정도죠. 어느덧 3번째 월드컵에 출전하면서 이제는 리더십까지 갖춘 호날두를 중심으로 포르투갈이 똘똘 뭉치고 있습니다. 물론 호날두만 있는 건 아닙니다. 페페와 코엔트랑 나니와 포스티가 바렐라까지 유럽 명문구단에서 활약 중인 선수가 많이 포진해 있습니다. 끈끈한 조직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결코 무시할 수 없는 팀이죠. 천하의 호날두가 버티고 있는데 그래도 세계 최강의 수비벽을 혼자 힘으로 뚫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전차군단 독일의 승리를 예상합니다. 창이 먼저일까요? 방패가 먼저일까요? 네, 두 팀의 경기 3세판 예상으로 함께 보시죠. 네, 허재원 우충원 기자가 월드컵 절대 강자 독일의 승리에 손을 들어주셨습니다. 재미있는 점은요, 둘 다 호날두를 언급해줬지만 호날두 편이 아닌 독일 편이라는 점입니다. 아무리 호날두라도 뭉치면 무서운 철벽 수비 독일을 꺾을 수 없다는 의견이고요. 최용석 기자, 이변이라는 득재미를 기대하면 포르투갈의 승리를 기대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다음 주 브라질 월드컵 빅매치 미리 살펴봤고요. 계속해서 주말 야구 3세판도 이어집니다. 네, 오늘 있을 프로야구 4경기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탈리아 축구의 빗장 수비와 같은 팀입니다. 바로 삼성과 롯데의 대결인데요. 이번에는 각각 두산과 기아를 상대로 일전을 준비하고 있는데 3세판에서 어떤 예측이 나왔을지 확인해 보시죠. 두산과 삼성의 대결에서는 삼성 우세의 2표, 두산의 1표 나왔습니다. 안승호, 이원만 기자가 빗장 수비와 화력을 앞세워 삼성의 손을 들어줬고요. 이경재 기자는 간단 명료하게 토요일이니까 라며 두산에게 유리한 경기가 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기아와 롯데의 경기는 롯데가 몰표를 받았습니다. 특히나 기아를 탓하는 한 줄 평들이 인상적인데요. 허술한 불펜, 본물 마운드, 시한폭탄 같은 불펜 등 기아의 불펜이 심각해 보입니다. 3세판 예상대로 기아의 불펜이 와르르 무너질지 아니면 견딜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주중 기아와 3연전에서 난타전 승부를 펼친 한화. 이번에는 만만치 않은 상대 NC와 일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주중 휴식으로 원기 회복한 SK가 LG와 잠실벌 전쟁을 예고하고 나섰는데요. 네 팀의 경기 기대됩니다. 먼저 3세판으로 미리 만나보시죠. 역시나 팀 방어율 2위, NC에게 한화는 무리인 것 같습니다. 모두 공 4개씩을 주면서 NC에게 압도적인 지지를 보냈습니다. 진해지는 강팀의 향기, 한화 타선의 비교 체험, A에서 Z까지 압도적 우위 등 3세판만 봤을 때는 NC의 압도적인 승리가 예상됩니다.
이번에는 SK 2표와 LG 1표로 의견이 갈렸습니다. 먼저 이경재, 안승우 기자가 SK의 우세로 뜻을 같이 했고요. 이원만 기자는 SK의 최정과 스캇의 빈자리를 걱정하며 LG의 승리에 힘을 줬습니다. 이경재 기자의 한 줄 평대로 SK가 다시 잘생겨져 꽃미모를 풍길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야구 3세판 한 줄평 알아봤고요. 계속해서 지난주 3세판 예상 결과입니다. 함께 하시죠. 주춤했던 야구 3세판의 예측률이 이번 주 무릎을 팍 치고 다시 떴습니다. 기아, 넥센, 롯데, 삼성이 승수를 싸우면서 이경재 기자가 4경기 모두 맞췄고요. 안승호, 이원만 기자는 한 경기씩만을 틀려주셨습니다. 다음은 지난주 축구 3세판 결과입니다. 엔트 의리보다 더한 의리로 대한민국을 응원했던 허재원, 최용석 기자가 가나의 4골로 산산이 무너졌습니다. 역시 월드컵을 앞두고 있어서일까요? 월드컵 징크스의 잉글랜드는 온드라스에 맥없는 무승부를 거뒀고요. 포르투갈은 아일랜드에 대승을 거뒀네요. 네, 해외 사이트도 온통 월드컵 예측들로 가득한데요. 콜롬비아와 그리스의 경기와 잉글랜드 대 이탈리아의 맞싸움 해외 사이트로 알아보겠습니다. 함께 하시죠. 콜롬비아 대 그리스의 경기 예상입니다. 콜롬비아는 스타 팔카우와 페레스가 빠졌지만 여전히 이 경기를 이길 수 있는 충분한 전력을 구축하고 있다. 그리스는 콜롬비아만큼 활기 있거나 화려하지 않아 보인다며 콜롬비아의 우세를 예상했습니다. 빅매치 가운데 하나죠. 잉글랜드 대 이탈리아의 경기 예상입니다. 이탈리아는 아직 전투태세를 갖춘 것 같지 않아 보인다. 잉글랜드는 공격진 자원이 풍부하다. 잉글랜드의 젊은 피가 경기 후반 이탈리아에게 뭔가 보여줄 것 같다. 승부가 갈린다면 잉글랜드가 가져갈 것 같다며 잉글랜드의 우세를 예상했습니다. 결과를 지켜보겠습니다. 네, 우리나라가 월드컵에 처음 출전한 건 1954년 스위스 대회였습니다. 물론 결과는 9대 0의 참패였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딱 60년이 지난 올해 브라질 월드컵에서 대한민국의 목표 원정 첫 8강 진출인데요. 하지만 그 전에 먼저 16강부터 통과해야 할 텐데 16강행의 최상의 시나리오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이 있는데 2승 1패로 승점 6점을 따면 그래도 탈락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의 수가 생기는데 네. 1승 2무로 승점 5점을 얻으면 무조건 조별 통과를 하게 되는 아주 굉장히 재미있는 사실이 있거든요. 그래서 1승 2무가 최상의 시나리오로 보고 1승을 알제리한테 거두고 나머지 벨기에와 러시아와 비기는 게 최상의 시나리오로 보여집니다. 네, 60년 동안 우리나라 축구 9대 0 참패라는 기록에서 4강 신화까지 발전했습니다. 앞으로 더 크게, 높게 발전할 우리나라의 축구 응원하면서요. 스포츠24 인사드립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